안녕하세요. 책골라주의 조쌤입니다. 새해를 맞아 영어 공부를 다짐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지금이 2월인데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영어를 열공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영어 단어집 골라줘입니다. 우선 영어 단어집 고르는 팁을 살펴보고 또 영어 단어집 씹어먹는 팁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어집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어집은 피하자. 첫 번째로 알파벳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어집을 만드는 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단어집을 만드는 게 편할까요? A, B, C 순서로 만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사전만 베끼면 되니까요. 그런데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엄청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든요. Apple, boy, candy 이런 알파벳 순으로 된 단어집으로 공부하면 금방 지겨워지고 또 잘 잊어버리게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ABC만 뻔질나게 외우다가 STU 이후로는 구경도 못하고 책을 덮어버려요. 저는 이런 단어집을 전화번호부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전화번호부를 몇 페이지나 외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무작위식으로 된 단어집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랜덤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단어집도 별로예요. 전화번호부 같은 단어집은 가급적 걸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1대1 대응식 단어집입니다. 단어와 의미가 1대1로 대응되어 있는 단어집, 즉 단어 하나에 뜻 하나가 써 있는 거죠. 이런 책도 영어의 유연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예요. 예를 들면 mea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야비한, 평균의, 보통의 또는 s를 붙여서 수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영어는 이처럼 유연한 언어이기 때문에 1대1 대응보다는 1대_n 대응 형식으로 된 단어집이 좋아요. 다만 왕초보이신 분들은 1대1 대응 단어집을 시작해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남들이 사니까 단어집을 따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도 중고딩 때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남들을 따라서 단어집을 사게 되면 결국 남들처럼 똑같이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단어집을 찾아야 하고 일단 단어집을 정했으면 믿고 올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단어집 고르는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알라. 여러분, 서점에서 영어 단어집 코너에 가보셨죠? 단어집이 몇 권 정도 있나요? 5권? 10권? 수십 권이죠. 그러니까 단어집을 고르는 일에 빠지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결국엔 아무거나 골랐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단어집의 대중성이나 저자의 유명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포인트는 단어집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이에요. 일단 나 자신의 기본 실력이 어떤지 잘 판단하세요. 단어집을 딱 폈을 때 내가 아는 단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세요. 내가 그 단어집의 50에서 70%를 모른다고 하면 적당한 단어집이에요. 그런데 아는 단어가 70% 이상이거나 또는 거의 다 모르는 단어거나 그러면 무리해서 사지 마세요. 나에게 잘 맞지 않는 단어집이에요. 절반 정도를 넘는 단어가 모르면 적당한 단어집이에요. 그리고 분량도 살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의지력으로 이 단어집을 끝낼 수 있는 분량인지 또는 내가 정해놓은 기간, 이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고른 단어집을 내가 정해놓은 기간에 그 분량을 끝마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내 단어 실력과 목표 기간, 목표 분량을 정한 후에 그에 맞는 단어집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잘 알자. 내 실력, 기간, 분량 체크하자. 단어집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에게 단어집을 맞추자. 둘째, 어원, 테마, 디자인을 살펴보세요. 어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단어집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기억하기 좋아요. 예를 들어 영어의 PRE, pre라는 접두사는 미리, 이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preview, prepare, preface, previous 이런 단어들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의미상 관련이 있는 것들을 세트로 외워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또는 테마로 묶여 있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에 관한 단어들 teacher, doctor, politician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묶여 있으면 좀 더 재밌게 외울 수 있죠. 가급적 영어 초보들은 테마 위주로 묶인 것을 추천드리고 중수 이상은 어원별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책 디자인은 눈이 너무 피로하지 않은지 체크해보세요. 내가 오래 보고 자주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나한테 현란하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지루한 디자인이라면 피해야겠죠. 셋째,
이건 영어 중수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팁인데 확장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고르세요. 표제어의 품사별 변형과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관련 수거까지 제시되어 있는 단어집을 고르면 좋죠. 예를 들어서 rel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relate는 동사고 relate의 명사는 relation 또는 relationship이고 또 형용사는 relative, 부사는 relatively 이런 식이죠. 그리고 relate의 유의어는 connect나 link 이런 단어가 있고 또는 relative의 반의어는 absolute 이런 단어가 있죠. 또 relate랑 관련된 수거는 be related to, 비슷한 패턴은 be linked to, be connected to 이런 게 있겠죠. 예문도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에서 확장형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어집을 골라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어를 더 재밌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당연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죠. 자, 이제 단어집을 고르셨다고 가정하고 나의 단어집을 씹어먹는 팁입니다. 총 5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끝내야 한다. 누구나 다 알지만 적용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마 단어집을 산 분들 중에 한 권을 끝까지 공부하신 분은 드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끝낼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추천해 드릴 것은 알람이라든지 스터디, 테스트, 선언, 보상, 벌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습관처럼 단어장을 외우도록 알람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는 친구나 온라인상의 스터디 상대를 정해서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아요. 또는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검증받지 않은 공부는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검증, 테스트가 필요한 것이죠. 또 셀프 테스트도 좋지만 친구나 가족 등을 부탁해서 테스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선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외우겠다, 내가 이 단어장을 끝내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과 벌칙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의 절반쯤 외웠을 때 나 자신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책 중간쯤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끼워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장치들을 결합시켜서 적용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와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서 단어 스터디를 하고 또 서로 테스트해주고 또 어느 정도 기준까지 못 외웠으면 벌금이나 간식을 내는 식으로 결합했더니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어집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복입니다. 그런데 반복은 다들 지겨워합니다. 만약 챕터 1에서 챕터 60까지 공부했다면 2회독, 3회독 할 때 다시 챕터 1부터 시작해서 60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겹고 질리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으로 반복을 하되 창의적인 방식으로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회독 할 때는 홀수 챕터만, 또는 3회독 할 때는 짝수 챕터만, 또는 맨 마지막 챕터부터 거꾸로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단어집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 내용을 보통 3회독 정도 이상 해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독수를 늘릴수록 학습량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 단어집 한 권을 1-2시간 내에 복습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소거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셋째, 소거법입니다. 이것은 메타인지를 이용한 방법이고 이미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확실히 외웠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과감하게 X 표시를 하면서 책에서 지워주는 것입니다. 소거를 하려면 내가 이 단어를 정말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자각을 해야 하는 그런 메타 인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자아를 인식하면서 공부하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어집을 절대 깨끗하게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X 표시를 해주세요. 만약 단어집을 물려줘야 한다면 연필로라도 X 표시를 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쌤, 처음에는 제가 외웠다고 생각하고 X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만약 불안하시면 1회독 때는 그냥 보다가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소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소거를 해주세요. 회독수를 늘릴수록 아주 공부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소거법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신감과
또 객관적인 인지력을 길러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아재들 중에는 자신이 다 외워버린 그 영어 단어 페이지를 찢어서 정말 찢어서 씹어먹으면서 속어법을 몸소 실천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넷째는 이 속어법과 또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장에는 단어집이 아닌 나만의 노트, 페이퍼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반복과 속어를 통해서 잘 안 외워지는 가장 어려운 단어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정리해서 나만의 페이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장에 그것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어집에 열정, 열광을 뜻하는 passion, fervor, enthusiasm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passion, fervor는 외워지는데 이 enthusiasm은 발음도 거지 같고 잘 안 외워져요. 스펠링도 길고. 그러면 나만의 그 페이퍼에, 나만의 노트에 이 단어를 써놓고 외우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passion, fervor는 외웠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속어법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필터링 해야 합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적어도 몇 페이지 이내로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마지막 팁은 중급자 이상 분들에게 혹은 단기적인 시험 준비보다 장기적으로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팁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확장형 공부입니다. 앞에서 룰레이트의 예를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단어 하나에서 품사별로 또는 어원별로 유의어와 반의어, 수거들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단어집 여백에 필기를 추가하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확장시키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이런 옆에 이미지들이 뜨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눈으로 공부하고 또 발음을 들으면서 귀로 공부하고 또 내가 발음해보면서 입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0단어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 달만 공부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장형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쌤이 주변에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단어집 고르는 3가지 팁. 나 자신을 잘 알자. 어원 테마 디자인을 살펴보자. 그리고 확장형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고르자. 그리고 단어집 씹어먹는 5가지 팁 기억나시나요? 이 5가지 팁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팁, 반드시 끝내자. 잘 끝내려면 창의적으로 반복하자. 효율적으로 반복하려면 속어법을 쓰자. 속어법을 외워서 나만의 페이퍼로 요약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확장형으로 공부하자. 제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영상 공유를 부탁드리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영어 학습 관련된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감사합니다.